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전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사실은 분양가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목을 제가 조금 강하게 달았습니다.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른다. 지금 뭐 천장에 거의 그 한도가 없을 정도로 계속 하루가 다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동안 주택 마련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신규 분양 시장에서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자산 규모가 제한돼 있고 서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큰 꿈이고 일생일대의 가장 큰 경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이제는 좀 힘들게 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기존 주택의 가격 오름세는 뭐 지금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신규 주택의 분양가가 오르는데 왜 오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 시장을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 건설 시장, 즉 공급 쪽의 부분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이 공사비와 관련된 쪽에 보게 되면요, 건설사들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19 이후에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쪽도 오르고요. 또 건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분양가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중간에 여러 가지 그 금리 자체가 고금리 상태에서 많은 사업들이 이제 초반에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금 동원을 위한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게 보면은 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많이 들어보셨죠? 노랑봉투법 이런 등으로 해서 이 건설 현장의 사업 환경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즉 공기 부분을 많이 단축되거나 빨리 준공되기를 바라는 뭐 조합원들이나 우리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 분이 많이 기대를 하시고, 또 신축의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어쨌든 간에 약속된 공기에 공사가 진행되기를 많이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많은 건설 인력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주 52시간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또 재해 방지를 위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만일에 이 사망 사고나 이런 게 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관련되는 건설업체 자체를 문 닫게 하겠다라는 정도로 사실은 엄포 아닌 엄포를 놓은 셈인데, 그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 멈춰진 현장,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공사를 빠르게 진행시켜도 힘든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멈춰진 현장이 사실은 248곳이나 지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ENC 쪽이라든지 지금 DL 쪽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대림이라든지 대우죠. 대우 건설까지 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장 자체를 아예 멈춰 놓고 다시 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그 나름대로 공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비용으로 좀 증가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 현장 이외에 다른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합원들에게 또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 공사를 할 때는 일반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함으로써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제의 분양가가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저의 어떤 분양가라고 할 수 있다 해서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전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금액 자체가 대출이 627 대책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경우에 6억 원 한도로 대출 금액이 딱 제한되고 막힌 상황에서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평생의 어떤 그 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나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청년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암울한 주거와 관련해서 기대를 할 상황이 아닌 그러한 시간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분양가의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조금 인하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합원들이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소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기준을 강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그런 쪽들의 제도나 어떤 법률 관련되는 것들, 법령들이 정비가 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강남 3구나 또 용산구는 분양가 상한제로는 그 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조금 눌러놓고 있다고 하는데 절대 금액 자체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분양가 자체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분양가 자체는 많은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넘사벽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수저나 제가 표현이 조금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자산가들에게 정말 충분히 더 자산 증가를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쪽으로 이 강남 지역이나 이런 제한된 곳에 있어서의 이 청약 시장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적용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은 실제 관련되는 많은 제도들 가운데 조합원들이 충분히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쪽에 지원하는 그런 제도 등을 통해서 공사비 자체를 낮춰 주게 되면은 실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 분양하는 물량에까지 가격 부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구축의 가격의 상승과 함께 신규 분양 물량에 있어서의 분양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르게 됨으로써 영원히 가진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계속해서 더 문호가 확대되고 열리고 많이 준비가 덜 되거나 부족한 처음부터 부족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출발점 자체에 있어서의 그 차별화 혹은 차이가 영원한 차이를 만드는 쪽으로 달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세 번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